19세기, 20세기에 대한 건축을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 19세기, 20세기 건축을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모더니즘이죠. 근대주의 건축, 그렇죠? 근대주의 건축이고, 그 근대주의 건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인 19세기, 그 다음에 그 근대주의 건축의 말미인 20세기 후반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뭐 등등 이런 것까지는 쭉 봤어요. 뭐 어쨌든 그 전후가 있지만 뭉뚱그리면 우리가 이걸 근대 건축에서의 근대 이렇게 얘기하죠.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사실 건축만에 있는 게 아니고 뭐 문학에도 있고 모든 예술 장르와 뭐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다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지. 네. 모더니즘의 특징은 어떤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게 이제 근대주의의 특성이다. 그게 사실은 오랜 인류의 신에 의해서 설명되던 모든 세상을 바꾼 거지. 신 없이도 세상이 설명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도 생겨나고 뭐 철학도 생겨나고, 그 과학이 발전돼서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게 산업혁명이 돼서 지금 우리가 사는 문명사회가 되었다. 자, 이런 것에 기반한 것이 이제 근대 건축이죠. 그리고 그 근대 건축의 바탕이 되는 것은 19세기에 있었던 그 철건축이라는 거였다. 그 철건축이 결국 건축에 아주 오래됐던 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의 절대적인 그 체계를 파괴하고 위기에 몰아넣고 새로운 것이 나타날 하나의 기반을 만들어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근대 건축 이론이 나왔다. 그리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라든가 미적인 미학이 그런 걸 다 뒷받침해줘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근대 건축이 이제 쭉 한 100년 동안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고. 우리 주변의 모든 건축물을 보면 다 근대주의 건축이지, 그렇지? 뭐 아파트, 오피스, 뭐 호텔, 이 건물, 옆에 건물, 뭐 다 근대주의 구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자, 그런데 이게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퀘스천, 그래? 하고 또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 거죠. 합리주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잘 인간을 위해서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서 지구를 뭐 개발해서 하면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거꾸로 그 과학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문명의 고도화가 거꾸로 지구와 환경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어떤 해를 끼치고, 그게 거꾸로 인류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기후 문제. 그리고 인간들이 잘 서로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하면은 영원히 평화가 있고 전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전쟁은 두 번의 참혹한 전쟁을 겪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어난다.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도시도 바둑판으로 뭐 아주 효율적인 건물로 다 지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따분하고 오히려 인간답지 못하고 이런 도시 건축이 생겨났다.
자, 이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이 근대 건축 이론에 대한 비판적 이론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의 일부분을 봤어요. 이제 구조주의 철학이 나타나고, 그래서 관념론적인 어떤 근대주의, 합리주의가 기반이 흔들리고, 뭐 그러면서 해체주의도 나오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나오고 그랬다. 자, 이걸 근본으로 해서 21세기가 건축과 도시가 설명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21세기의 도시건축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사회적 조건은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된다. 뭐 우리 인터넷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냥 거대 도시가 메트로폴리탄인 메트로폴리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메갈로폴리스, 더 나가서 시티 리전 뭐 이런 식으로 도시가 뭐 이제 거대화되고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 경쟁이 되고. 유연적 생산의 고도화라는 거 이런 거지. 옛날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는 안 되지. 요즘은 다품종 소량 생산, 유연적 생산이다. 그 다음에 기술적 조건도 20세기와는 다르다. 철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제는 뭐 모든 재료가 다 건축 재료가 된다. 밑에 이제 로버트가 시공하듯이 이제는 설계 시공이 통합되고 3차원 설계가 보편한데, 여러분들 도면 안 그리지. 다 라이너로 그리거나 스케치업으로 하지. 3차원으로 설계한다. 옛날엔 다 도면 그렸잖아. 평면도 단면도.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 조건으로는 표상에서 비표상으로 후기구조주의, 계획의 종말. 이거는 이제 조금씩 얘기할 거예요. 자, 20세기 건축의 세 가지 특징이다. 이거는 뭐 내 이론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이론이 이뤄먹었는데 그분의 분류법에 따라서 한 건데, 일단 이런 이론들이 21세기 건축에 영향을 준 이론이다. 건축가들이 그냥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창작하는 게 아니라, 건축은 그냥 빌딩만 한다면 저런 거 필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이라는 거는 고도의 지적 작업이고, 무엇보다도 시대 정신이라는 걸 반영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보다도 그 시대에 어떤 깊이 있는 학문, 인문학, 철학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그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뭉뚱그려서 뭘 얘기하냐면, 모더니즘의 철학에 대해서 20세기 후반에서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 철학으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도 유클리드 수학이라는 건 예컨대 이런 거지. 두 개의 선은, 평행선은 영원히 안 만난다. 그런데 몇 가지 전제 조건에 의하면 만나.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도 두 평행선이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리만 기하학 혹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얘기하고, 뭐 집합론이나 불완전성의 정리, 뭐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철학에서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거가, 이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근대 철학의 어떤 이성, 합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집는 사고를 내놓은 사람들이고, 시뮬레이션이나 뭐 푸코의 지식고고학, 후기구조주의, 들리주나 라강 이런 사람들, 해체주의. 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있으면 이런 거 책을 본격적인 원전을 읽을 생각은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잘 요약한
철학적 개론들이 있어요. 이런 건 다 읽어보면 다 도움이 돼.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언어 인류학에서 구조주의가 시작이 되죠. 뭐 이런 거지. 레비 스트로스가 남태평양에 가서 이렇게 인류학적 조사를 해. 그래 보니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서양이 중심이고 거기는 야만이고, 문명과 야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했어. 뭐 예컨대 이런 식이죠. 남자와 여자, 뭐 귀족과 평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자,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도 그 나름대로의 자기 완결적인 고도의 문명 체계가 있더라. 다만 서양하고 다를 뿐이지 그게 어떤 것이 우열이 되는 건 아니더라. 이런 것들을 밝혀내요. 아주 실증적으로.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뭐 언어에서도 그런 구조적인 어떤 랑그바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봤죠?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구조주의 철학의 그 근간이 되죠. 물리학공학에서 잘 알다시피 상대성 원리 같은 것들이 우리 고전 물리학, 뉴턴의 고전 물리학을 다 뒤집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건축 21세기 건축에 영향을 준 이론들이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비표상이다. 이건 non-presentation. 자, 요 얘기를 가장 잘 요약한 말이 들레즈예요. The same and representation에서 difference and repetition으로 바뀌었다. 21세기나 20세기 이제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다. The same이라는 그 대문자 same이라는 건 뭐야? 뭔가의 동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이에요, 신. 플라톤식으로 하면 이데아야. 뭔가 세상에는 본질이라는 게 있고, 모든 예술과 철학과 이런 것들은 그거를 재현해내는 것이다. 이런 거다. 아주 쉽게 예를 듭시다. 미켈란젤로가 막 그림을 그려. 다 뭐예요? 예수님 그림, 성모 마리아 그림, 뭐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지. 거기에 인체가 등장해. 인체는 어떻게 그려져?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그럼 그게 뭐야? The same이야. The same. 인간의 다비드상이 제일 아름다워. 왜? 인간의 신체 중에서 제일 완벽한 신체, 이상적인 신체를 표현하는 것이거든. 그 예술이 그런 역할이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제는 차이, 구조에서 차이는 뭐야? 구조주의라는 건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2호선이다. 2호선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쉽게 아는 건 뭐야? 2호선의 전철역이 몇 개인가? 이거 아는 게 제일 2호선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그럼 그 역들의 차이는 뭐야? 이름이잖아. difference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술의 역할이 무엇을 흉내내서 그거를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예술이라는 건 하나의 사고를 드러내는 거다. 그 다음에 arbitrariness.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뭐 법칙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자의적인 예술가적인 표현이나 어떤 창조적인 이 드러냄의 방식 이런 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self-referentiality는 뭔가를 뭐냐면 그거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어디 바깥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다. 내재적인 원인과 자동적인 생성 규칙 이게 이제 아이덴만이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생명체는 어때요? 수정란 하나에서부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우리 몸으로. 거기에 법칙이 어디 있어? 엄마가 만들어? 아니지. 그 세포 안에 있단 말이야. 세포 안에서 이렇게 소위 이머징을 한다. 건축도 그래야 된다 이런 식. 바깥에서 무슨 조각가가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뭔가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나는 레프레젠테이션의 사례의 첫 번째 거는 다이어그램인데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왜 다이어그램이 non representation이냐? 무엇을 보고 베끼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게 뭐 닮았어? 뭘? 예를 들면 무슨 뭐 달을 닮았어요. 무슨 나는 무엇에 영감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 사람들은. 그렇지? 이 형태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혹은 자연을 우리가 그리스 로마 건축은 다 뭐야? 위에 보면 나뭇가지, 인체, 어떤 그 고대 오두막 이런 걸 다 리프레젠테이션 하잖아. 현대 건축은 그러지 않는다. 무엇을 레퍼런스로 삼지 않아요.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이 건축의 그거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는 미리 만들지 않아. 여러분들 이거 다 공부했죠? 자, 이런 프로그램은 거실이라고 특정되지 않는 거예요. 거실이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여기 또 모이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는 거지. 옛날처럼 리빙룸, LDK, 뭐 베드룸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집이 아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이제는 없어져. 프로그램도 레퍼런스가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이제 파리의 리인벤터 프로젝트들 중에 몇 개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주택이 있고 오피스인데 밑에는 도로고 여기는 공원이야. 과거에는 도시라는 게 도로면 도로, 녹지면 녹지, 택지면 택지, 그러죠? 이제는 이걸 막 섞어. 철도 위에다가도 이런 걸 개발을 하고 건물 위가 호수가 되기도 하고 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관리라는 기법조차도 조닝이라는 게 없어져. 조닝. 용도구역제가 없어져.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믹스트 조닝이 되고 하이브리드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 경향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소위 토지 이용계획, 랜드 유즈 플랜이라고 그러죠. 도시를 관리를 하려면 빨간색으로 칠한 데는 상업지역이어서 용적률을 얼마로 주고 여기는 뭐 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 150% 주고 이렇게 하죠. 이게 도시계획이고 도시관리야. 자, 그런데 저걸 안 해. 이게 싱가포르에선. 아예 하얗게 비어둔 데가 있고 이걸 화이트 존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미리 안정해 놓는 거야. 미리 안정해 놓고 저거를 이용할 사람이 계획을 가져오면 그때 가서 그걸 보고 오케이? 안 돼? 뭐 이렇게 바꿔? 이렇게. 자, 이렇게 뭐냐? undetermined. 결정하지 않는다. 램크라스가 유레일라는 도시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픈 플랜을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미래가. 소위 플랜이라는 건 뭐야? 내 이성이 앞으로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 가능을 하는 것에 기반해서 계획이라는 게 가능하죠. 그게 계속 바뀌고 모른다면 계획이 안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램크라스는 계획이란 말 대신에 시나리오라는 말을 써.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될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소위 말해서 오픈 플랜을 한단 말이야. 열려진 계획을 한다. 응?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경향이다. 아이젠만의 이것도 얘기했죠. 이 꿀렁거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뭐 파도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야. 여기라고 하는 메쉬를 이렇게 서로 꾸기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나. 그러니까 그 구겨지는 형상 자체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아주 임의적으로 종이를 팍 구겨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걸 그냥 내가 디자인 언어로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지. 그냥 말하자면 꼴리는 대로. 아비트로니스, 자의적.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표현의 강력함, 어떤 효과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뭘 의미한다, 뭘 이렇게 한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자, 프랑크 게리가 이런 형태를 만들었어. 왜라고 물어볼 수가 없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만들고 싶으니까. 저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 프랑크 게리 만드는 방식 보면 예를 들면 청바지에다가 자동차 오일 있잖아. 자동차 오일 같은 걸 잔뜩 묻혀갖고 던져. 그럼 청바지가 이렇게 찌부러지겠지? 그러면 그거 사진 찍어서 모델 좀 만들어봐. 막 만들 거 아니야. 그걸 막 만들어갖고 그 중에서 이거 예쁘네. 그러면 땡이야. 그게 디자인이야. 무슨 근거가 없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미학이 오히려 21세기의 미학. 혹은 도요토도 마찬가지지. 저게 저걸 보고 뭘 떠올릴 수는 있지만, 그거의 구조 원리를 도요토 같은 경우는 이제 차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걸 왜 그렇게 물어볼 때, 그거가 설명이 안 된다, 이게. 또, 칼라트라바나 노만 포스터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구축적인, 구조적인 것을 자기의 표현 수단으로 써요. 좀 더 과장되고, 좀 더 아주 세련되고 있지만, 이것도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상의 표현이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내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표현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다. 또 새로운 물질성을 갖고서 새로운 건축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이거는 이제 샹하이 영국 파빌리언이에요. 헤더윅이 한 건데 유리섬유를 이렇게 무슨 밤송이처럼 쫙 만들었어. 겉으로 보면 뭐야? 저게 무슨 건물에 실루엣이 있나? 없지. 마치 털옷 입었으면 내부하고 외부가 이렇게 뭔가 번지지 않아. 블러우되지. 그런 것처럼 내부 공간을 이렇게 블러우시키고. 더군다나 이제 이 광섬유 안으로 빛이 들어가니까 실내 공간에는 별이 떠 있는 밤하늘처럼 이렇게 돼.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다. 반세계로 같은 사람은 종이를 쓰고, 이거 딜러 스콜피디언 이 양반 같은 사람은 이게 뭐야? 증기야. 수증기가 건물이 하나의 형상이 돼. 수증기. 이름 자체가 블러 빌딩이야. 블러 빌딩. 저런 건물 같은 경우는 EFTR, 새로운 합성수지가 건축 재주거든. 자, 이렇게 새로운 재료들이 나타나고, 스킨 자체도 이제는 하나의, 여기도 다, 그죠? 플라스틱 재료고, 이거는 익스펜디드 메탈이고. 특히 이제 헤럴트 데메롱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표면 효과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지속해서 어떤 건축물에서 표면이 얼마나 건축을 보는 사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나, 표면이.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 새로운 조작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오너멘티드 스킨이라는 걸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물성을 또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다.
금화갱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이거는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인데 이거를 굉장히 큰 조적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 이거는 벽돌인데 벽돌을 이렇게 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얇은 타일을 이렇게 스크린처럼 만들어서 하는 경우. 왕슈 같은 사람은 예컨대 오래된 건물들의 잔해를 갖고 새로운 건물에 스킨을 만든다. 자, 이런 일종의 지역주의라든가 물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또 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근대가주의가 소위 말해서 캐논이라는 게 있다. 법칙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꼬르비제의 5원칙 그러면 그건 법칙이야. 따라야 되는 거야. 고전주의도 법칙 있죠. 고전주의야말로 법칙이지. 소위 오더가 있고 다 그거에 대한 구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에콜 드 보자르라는 게 최초의 건축학교죠. 프랑스에서 생긴. 에콜 드 보자르에서 배우는 거는 그 고전주의의 문법을 그대로 베끼는 거야.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내 건물에다 응용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법칙이 있다. 우리 이제는 없다 이거야.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적인 거를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내가 보존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도시적인 무질서들이 과거에는 저거는 청산해야 될 것,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재개발을 하고, 근데 생각을 해봐. 종로가 옛날에는 이랬어. 그렇죠? 종로도 이랬고, 명동은 아직도 저래. 근데 지금 다 재개발해가지고 아주 맹맹한 이렇게 대형 건물이 됐어. 어떤 길을 걷고 싶어요? 여러분들 명동 걷고 싶어? 그 무슨 여의도나 무슨 테헤란로 걷고 싶어? 당연하잖아, 그렇지? 뭔가 이런 아주 소위 매직 오브 시티, 어반 매직이 있는 데를 걷고 싶다. 도시적 마력. 이게 뭐야? 헤테로토피아. 뭔가 늘 일상적인데 전혀 비일상적인 공간. 예를 들면 무덤 같은데, 공동묘지. 뭐 이상하지 않은데 아주 이상한 이런 거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이라는 얘기도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지시성, 스스로 내재적인 것에 의해서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거의 원조가 사실은 가우디예요, 가우디. 자, 가우디가 이제 이게 성가족 성당하고 뭐 귀엘가의 납골당, 이게 귀엘가의 납골당 그림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그래. 근데 요 도움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도움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 도움이 포물선이 되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만큼 두꺼워져야 돼. 이게 두꺼워져야 돼. 이게 압축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달걀이 아주 얇은 거는 그 달걀의 형태가 완벽하게 이렇게 힘이 흘러가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 형태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못 찾아. 하는 방법은 트라이얼 앤 에러, 수십 번 했다 말다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형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추를 늘어뜨리고 요 각각의 기와장에 해당하는 무게를 늘어뜨리면 요 선이 인장력을 받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물선이 만들어지지. 요걸 미러로 뒤집으면 요게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라 파인딩 하는 거야. 폼 파인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형태를 우리는 가우디가 이걸 그렸다고 생각하잖아. 이 곡선은 가우디가 그린 곡선이 아니야.
찾아낸 곡선. 역학에 의해서. 자, 프라이오토라고 하는 최근에 돌아가신 양반이죠. 죽은 다음날 프리츠커상 받았다는 발표가 났는데, 이 양반도 뮌헨 경기장인데 이런 텐트 곡선을 찾아야 돼. 이것도 못 찾지. 미리 찾아야지 거기에 맞는 유리 조각을 오릴 수가 있는데, 저 선을 어떻게 찾는다. 이렇게 비눗방울. 틀을 철사를 만들어 놓고 비눗방울을 하면 이 비눗방울이 어떤 곡선을 만들어요? 표면이 최소화되는 곡선을 만들지. 그렇지? 표면 장력 때문에. 자, 저 선을 그대로 따면 가장 완벽한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형태를 건축가가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재된 질서를 찾아서 그게 드러나게 만든다. 알았어? 만드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만든다. 이게 셀프 레퍼런셜리티다. 자, 이것도 이제 상하이 그림인데,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복괄에다가 예를 들면 이거 스타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타킹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잡아 쭉 끌었어. 그럼 이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이내믹 릴렉세이션. 저 형태 자체가 어떤 힘을 가해서 탄성을 가진, 자기의 탄성과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진 물체를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나오는 형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눌렀어. 이걸 눌렀어. 이걸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스스로 형태를 가지게, 드러나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게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원리죠. 자, 훅사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이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쇼핑몰인데 이렇게 뻥 뚫어서 안으로 들어가겠어. 이거 어떻게 했다니까? 탄성을 가진 어떤 막에다가 힘을 콱 줬더니 이렇게 쑥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컴퓨터 안에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는 툴 할 줄 알아? 마야에서 하면 돼. 이거. 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 기울어진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언뜻 보면 가우디 거랑 비슷하죠? 똑바로 세운 기둥이 아니라 서로 엇갈려 가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나온 커브겠어? 다 이렇게 해서 나온 커브. 자,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가면 이제 하디드나 벤반 버켈이나 유엔 스튜디오에 이런 것처럼 아주 형태 자체를 이렇게 한다. 자, 이거는 결국 어떤 곡선이에요, 이거. 모자챙이 있어. 모자챙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모자라고 하는 컴퓨터 모델링을 거기다 놓고 거기다가 벡터를 주면 제가 이렇게 휘지? 그걸 갖고 설계. 여기도 뭐야? 옷의 주름,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리가 없지. 자, 여기까지 발전한다. 결국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처럼 이렇게 뭐 기능 버블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기능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차곡차곡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훨씬 넘어가는 어떤 구축의 방식들을 보인다. 뭐 더 나가면 이제 아예 모포제네시스라고 해서 형태 발생학이라고 하는데, 생명체가 스스로 이렇게 아까 수정란에서 형태를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맹게스니, 리닌이 이런 사람들인데 아직은 실험적 작품들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게 이제 더 활발해질 거다. 이런 건 다 탄소 섬유예요. 탄소 섬유. 자, 뭐 도시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생성되게 만드는 거다. 문동 포스터간 마스다르나 뭐 이런 것들. 자디드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도시계획한 건데 도시계획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파라미터 기법을 이용해서 저렇게 했다. 자, 도시라고 하는 거는 건축보다도 훨씬 이렇게 느리게 가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조차도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이제 쭉 봤는데 여러분들 이걸 뭐 일일이 다 참조할 필요는 없고 감을 잡아야 돼. 감을 잡는 건 뭐야? 이제 더 이상 법칙이라는 건 없어. 우리가 사실 설계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보잘의식이나 근대주의에서는 설계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법칙을 해갖고 계속 훈련을 시키면 잘해.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이나 뭐 가보면은 고전주의식으로 지어진 건물들 많지. 고층 건물인데도 뭐 다 르네상스식으로. 이거 다 보자로식이야. 거기서 헌사람은 고층 건물을 짓거나 은행 건물을 짓거나 박물관을 짓거나 다 고전주의식으로 이렇게 지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근대주의적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때? 힐튼 호텔을 짓거나 3일 빌딩을 짓거나 우리 뭐 이거 건물을 짓거나 다 똑같이 이렇게 큐브에다가 이렇게 짓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도그마 내지는 이데올로기 패러다임 있는 식으로 하면 어떤 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 훈련시킬 수도 있고. 근데 현대건축은 그럴 수가 없어. 왜? 없어. 그냥 이거다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하지. 무슨 바다 한가운데 내가 던져진 것 같지. 자, 그만큼 자유가 있는 거야. 뭐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가 없는 거야. 자, 뭐 이런 정도를 하고 이제 반이 딱 지났어요.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 6주 중에 딱 반이 지났고 6번 했고 이제 6번 남았는데 오늘부터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앞에 단계가 디자인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뭐야? 요리를 뭘 할까? 요리 재료는 뭘로 할까? 뭐 대강 어떤 식의 요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한 거야. 디자인 골, 그 요리의 제목, 그 요리는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이라는 컨셉 이런 것들을 대강 이렇게 정했어. 이제 실제로 요리를 하는 거야. 끓이고 자르고 뭐 섞고 볶고 플레이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요리를 하는 게 남았는데 요리의 컨셉이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으면 빵이고 안 보기 좋으면 빵이지. 똑같은 거야. 이제부터 디자인을 한다. 뭐 조금 빨리 나간 사람도 있고 늦게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왔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부터는 디자인을 또 한 3주 정도 할 거고요. 디자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이야. 성과물을 만드는 방법. 디자인이 중요하죠. 뭐 나중에 성과를 만드는 거는 아니야. 플레이팅이 중요하단 말이야. 요리도. 왜 우리가 비싼 데 가서 비싼 돈 먹고 똑같은 짜장면인데 그걸 먹어. 분위기, 인테리어, 서비스, 플레이팅 이것 때문에 비싼 돈 주고 먹잖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해봐야 그게 클라이언트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뭔가 울림을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마지막 세 시간은
그 드로잉하고 디테일하고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자, 앞으로 3시간 정도의 이제 디자인에 대한 디벨롭먼트를 하는데 대강 나왔어. 뭐 이렇게 얼추 나왔어. 이거를 실질적인 건축 말이 되는 건축 공간 형태까지 만들어가는 거, 그죠? 요게 디자인 디벨롭먼트. 그리고 그걸 더 이제 말이 되는 최종 첨가물까지 만드는 거가 마지막 단계다.